202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이해하기 동영상이고요. 2024학년도 사회통합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고 난 이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내선번호 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입학 전형 요강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니 요강을 보시면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강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회통합 전형 인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은 이렇게 중국어과,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는 10명씩, 일본어과, 러시아어과는 5명씩 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모집 정원의 2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이후에 요 50명에 해야 되는 그 선발 인원을 단계별 전형을 갖게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별 전형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사회통합 전형 중에서 다자녀 간역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중국어과는 3명, 영어과는 3명, 독일어과는 3명, 프랑스어과 3명, 자, 일본어과, 러시아과 도합 3명이고요. 일본어과는 1명, 러시아과는 2명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족으로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유형에 대해서 일단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형 유형은 3개가 있다는 거, 3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기회균등 전형, 자, 두 번째는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다양성 전형 2순위입니다. 이 순위대로 이제 전형, 단계별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기회균등 전형 지원 자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가지의 전형 자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회균등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 있고 60% 우선 선발, 즉 10명을 선별하면은 6명은 이 기회균등 전형으로 우선 선발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서 5번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인데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인데, 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1번에부터 5번까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면은 지원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 학교장 추천자 요건이기 때문에 요 학교장 추천자는 학교장 추천서 그리고 학교 운영에 그 별도 심의 및 회의록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등 전형 지원 자격 중 7번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예약인데요. 교육 지원 대상자는 아니라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지금 대상자 그리고 증명서류 쭉 나와 있는데요. 예시까지 좀 참고하셔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기회균등 전형에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다양성 전형인데요.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와 2순위. 자, 1순위는 7개의 지원 자격이 있고 2순위는 6개의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각각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겠고요. 자, 1순위와 2순위에서 1순위가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 2순위가 그 다음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형 단계별 선발이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다양성 전형은 또 하나의 어떤 지원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맨 밑에 나와 있는 2023년 가구 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의 하나에서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요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증명 방법은 그 이후에 보시면은 지원 자격 참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2가지를 일단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기준으로 160% 이하 가정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2가지 사례가 있겠죠.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2개로 나뉠 텐데, 자,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로만 돼 있으면은 당시 이제 그 원서 제출 기준 최고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60% 이하가 되면은 이제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내역은 확인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산세 과세 내역인데 지역가입자는 이제 재산세 과세 내역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근데 두 번째는 직장가입자 및 혼합가입자. 그래서 혼합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이게 동시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금액도 제출을 하시고 이제 재산세 과세 내역도 제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관련돼서는 이제 이후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관련해 갖고 이제 가구원수 산정 시 유의사항인데요. 뭐 이것도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구원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자, 봤을 때 일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몇 명이 이제 기재된지 따라서 가구원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부모 및 이촌 이내의 형제 자매가 일단은 원칙이고요. 자, 여기에 항상 물어보시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가 원칙이고요. 만약에 거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외조부 외조모의 그리고 조부 조모의 그 밑에서 이제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포함시킨다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도 있고 기혼일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혼인 경우에는 무조건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이고요. 자, 기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는데 자, 원서 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해야 되고요. 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미포함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혼한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해서 가구원수를 산정하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부모 중 한 명만 기재된 경우, 이것도 뭐 아까 이혼 경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자, 부모가 모두 있는데, 자, 건강보험증 4번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분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해서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그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의 피부영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도 같이 확인하고 합산한다는 걸 갖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인데요. 자, 요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약간 소득이 좀 일정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달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나머지 달에 대한 그 평균 금액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산정을 하게끔 됩니다. 자, 적용해 보시면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지역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가 같이 있는 경우, 그래서 지역만 있는 경우에는 지역 보험료, 그리고 두 분 다 직장 건강보험 부여한자인 경우는 직장 보험료, 그리고 부모가 지역 직장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혼합보험료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재산세 납부금액 산정 방법인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세 세목별 가세 증명서를 갖다가 떼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출하셔야 되고, 요거는 인터넷 정보 24에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니까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을 하시고요. 자, 7월분하고 9월분이 나올 텐데, 그 7월분, 9월분 두 개를 갖다가 연간이기 때문에 1년 금액을 합산해서 이제 연간 재산세 납부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꼭 그 발급 받으실 때는 주택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로 발급을 좀 하시고, 만약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지역과 미소유지역으로 나눌 텐데요. 자, 소유지역 같은 경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나올 거고, 만약에 미소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또 그 미소유 지역 그 과세증명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구원수가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그 결정이 되고, 재산세도 결정이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요 2인, 3인, 4인, 5인에 해당하는 요 건강보험료, 그리고 재산세보다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부여되니까 꼭 명심하시고, 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은 뭐 지금 다른 전형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뭐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뭐 거의 그냥 똑같은 겁니다. 약간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챙겨야 할 서류가 좀 많기 때문에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고 이제 8일 3시까지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서류 제출을 갖다가 6일이나 7일에 좀 하시면은 그 서류가 잘못된지 않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그걸 다시 이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가급적 첫날이나 둘째 날에 그 인터넷 원서 접수하고 서류까지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형료는 27,000원이고 그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료 면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 서류 안내인데요. 이 제출 서류 요 부분은 지원자 공통 서류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제출 서류들은 다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되는 거 꼭 좀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통적인 거는 입학 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 2 원본 2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갖다가 이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기획균등 전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다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획균등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가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요거 발급 받으시는 게 조금 설명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게 거의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요 링크 올려드린 그 공식 게시물 밑에다가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사회통합 추진 계획을 갖다가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그 계획의 제출 서류란 오른쪽에 보시면은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갖다가 클릭을 하셔갖고 발급받으시면 훨씬 더 좀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기획은 제출 서류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사회다양성 전형인데요. 이 사회다양성 전형 공통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자, 이 서류들 그래서 지역이랑 직장건강보험료, 그다음에 혼합가입자, 자, 요 세 개의 유형이 있으니까 요 세 개 유형에 따라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지역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 재산세를 갖다가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제출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직장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혼합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금 재산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까지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지역과 미소유지역, 만약에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두 개를 갖다가 좀 발급받아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성 전형도 다양성 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또 각자 챙겨 좀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가 첨부된 서류에 있으니까 링크 가셔갖고 발급받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원 자격이 있는 서류들이니까 이 서류들 잘 챙겨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개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전형 밑에 3순위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단계별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가 맨 첫 번째 전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60%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어과 10명 사회통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회균등 전형 학생이 7명이 왔다. 그럼 7명 중에서 6명은 일단은 우선 선발, 기획등 전형 인원을 우선 선발하고요. 만약에 7명에서 6명이니까 1명이 좀 탈락이잖아요. 그러면 1명 탈락자는 이후에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대상자하고 같이 이제 다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대상자가 지금 아까 7명에서 1명이었고 만약에 4명이 왔다.
그러면 그 떨어진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에 떨어진 1명과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대상자가 4명이 되니까 5명이죠. 5명 중에서 이제 4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1명이 탈락하고, 만약에 거기에 사회다양성 전형 2순위가 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2순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순위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전환된다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자, 사회탐정의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인데요. 자, 꼭 좀 명심하셔야 될 게, 그 선발 시에 이제 적용된 그 교육비 지원 대상자, 뭐, 여러 가지 전형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제 들어오셔갖고 꼭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갖다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지원 신청을 하셔서 그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시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지금 지원 기준에 보시면은 그렇게 교육비 지원 신청하셔갖고 요런 지원 자격을 갖다가 요 자격을 이제 획득을 하시면은 요 자격에 따라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요런 경우도 이제 뭐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항목도 요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오시면서 항상 하는 걱정들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회통합 전형을 들어온 걸 사실을 갖다가 다른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암암리에 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기 좀 쉬운데요. 요거는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비밀로 붙여진다는 거 좀 아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비밀로 붙여지는 것들이 이후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을 할 때도 일반 학생들하고 함께 지원을 하니까 절대 사회통합 대상자라는 전형으로 들어왔다는 걸 갖다가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꼭 이제 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본교 1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이후에 2024학년도는 약간의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봤던 지원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라든가 공통 서류 이외에도 저희 학교 지금 요강 뒤에 붙여놓은 이런 학교장 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가 꼭 필요하니까요. 요거를 꼭 좀 참고하시고, 요거는 인터넷 원서 접수, 저희가 조금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접수 링크를 갖다가 올려드릴 텐데, 그 인터넷 접수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요걸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뭐 요강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긴 하는데, 요강 다운 말고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운받으셔갖고 한글 파일로 이렇게 입력하셔갖고 출력하신 다음에 학교장 직인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서명을 하셔갖고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운동 전형의 6번째 지원 자격이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 서류가 또 따로 필요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그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서류까지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추천의 어떤 그런 절차인데요. 지금 아까 봤던 이런 서류들이 그 중학교에서도 직인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들은 중학교에서도 이제 심사를 갖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런 서류들을 갖다가 이제 직인을 받고 이렇게 학교에서 준비를 좀 해주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한테 오시면은 또 한번 이제 또 심사를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런 심사를 좀 받게 되고, 그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또 내시면은 저희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참조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요강을 이제 일단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는 요강 기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혹시 뭐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맨 첫 페이지에 안내드렸던 그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원서 접수할 때 다시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